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찬란한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2020년 9월 14일)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국민의회로서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 호국영령, 태극기 애국열사에 대한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4일)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위신강금 옥중투쟁 1264일째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파쇼 정권에는 공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공정은 다 거짓말이었다. 요즘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문제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하수인들의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한심하기를 넘어서 개탄스럽습니다. 홍위병들도 이런 홍위병들이 없습니다. 부역자들도 이런 부역자들이 없습니다. 왜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온 세상이 다 알고 온 국민이 규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고 검찰 개혁을 떠드느냐? 국민들은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검찰의 개혁이 아니라 오로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를 위한 검찰의 장악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추미애 아들에 대한 수사가 동부지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가?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동부지검에 저질렀던 그 많은
일들을 보면은 동부지검은 추미애 아들에 대한 수사에 자격이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추미애 아들 특혜 황제 휴가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특검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우리는 그래 멀지 않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소위 말하는 대깨미운이라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그러한 사람들은 조국 수호를 외치면서 서초동 법원을 장악했습니다. 그때 미래통합당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지금 추미애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조국을 지켜줬기 때문에 추미애 나도 지킬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조국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했던 조국 일가의 부정부패 비리, 입시 비리에 저항하지 못했던 야당을 보면서 추미애는 자신감을 얻었을 겁니다. 버티면 이긴다. 대법원을 장악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법원으로만 올려보내라. 그러면은 우리가 해결한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용기 없고 가정스러운 야당들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라는 그 정당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국회 안에서 나불나불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본인들이 투쟁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해서 그 울분에 나오는 태극기 애국 세력들을 극으로 모는 그러한 작태들을 보이는 그 정당에 무슨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조국 사태 때 야당이 제대로 된 저항을 했으면은 이런 추미애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지나갔잖아요. 유재수 비리, 울산시장, 문재인 씨의 친구라는 울산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 개입, 라임, 신라젠, 윤미향, 한 사건 하나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사건들인데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야당이 제1야당으로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추행 사건이 대한민국의 특별시와 제1광역시에서 시장이라는 작자들이 성추행을 통해서 한 사람은 자살하고 한 사람은 도망다니고 수사 대상이 되고 또 초창기에는 대권 후보 1위를 바라봤던 그러한 사람이 감옥 가 있고 그런데도 이 정권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은 야당다운 야당, 저항할 수 있는 야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 정당이 만약에 광역단체장이 3사람이나 성추행에 연루돼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대한민국은 광화문 광장은 그들이 말하는 촛불로 365일 촛불을 들었을 겁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야당의 현주소다. 한 사건으로도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면은 말로 떠들고 윤미향이 상임위가 윤미향이 참석하면 상임위 보이콧을 하면 되는 겁니다.
윤미향이 참석하면 본회의 보이콧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국회 12년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저항하고 충분하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코너로 몰 수 있는 것이 국회예요. 국회 20명 이상 되면 교섭단체만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회법들이 국회 절차 운영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싸우고 저항해야 된대. 몇몇 사람들이 말 몇 마디 던지니까 거기에 주르륵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물개 박수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수 원로라는 분들 지난 총선 때 큰대로 뭉쳐야 된다. 우리 공화당 보고 분열 세력이다 역적이라 했던 그 보수 원로들 지금 왜 입 쳐닫고 있습니까? 이제 나타나지들 마세요. 책임지지 못할 말들 하지 마십시오. 미래통합당이 선거 참패했는데 누구 한 사람 책임졌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분노하고 절규하고 대한민국이 진실이 있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라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민초들이 만든 정당이고 우리는 3년간 아스팔트 투쟁을 통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의 전면전 투쟁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 행동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줬습니다. 행동하지 않은 지식인은 지식인이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불의라고 말하지 않는 지식인은 불의를 논할 수 있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누가 과연 문재인 파쇼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가? 누가 과연 목숨 걸고 그들과 싸울 수 있는가? 무모한 그들의 계략에 그들의 업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러한 정당이 아니라 우리 정당, 우리 공화당과 같이 그들과 전략에서는 전략대로, 정책에서는 정책대로, 투쟁에서는 투쟁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3년을 보고도 모르시겠습니까? 그 많은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공화당을 제외하고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많은 유튜버들이 어디 있습니까? 3년을 4번의 겨울을 보셨으면 아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으로 뭉치고 우리 공화당으로 힘을 합치면은 문재인 파쇼 정권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면은 여러분이 바라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 투쟁하면은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40만의 당원과 함께하는 정당이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월요일 최고위원회의, 목요일 전략회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애국 우파 국민들 또 우리 당원분들 이 최고위원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다 퍼나르십시오. 이제는 국민들을 계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께 이제 진실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우리 공화당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 하나하나가 애당심이고 그 일 하나하나가 애국심이라는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 파쇼 정권을 무너뜨리는다는 확신, 우리 공화당이 교섭단체를 뛰어넘어서 수권 정당으로 간다는 확신, 우리 공화당이 보수파 정당의 중심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국민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약간 앞서는 걸로 나온 것도 있고, 그런 뭐 경합을 벌이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을 많이 추격했거나 또는 이미 앞서가는 그런 추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선거 유세가 이루어집니다, 미국에서.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대선의 향방이 확연하게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거의 치매에 가까운 증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받고 있을 정도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조 바이든은 그 아들이 중국과 얽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히 이제 우한 폐렴뿐만 아니라 뭐 산업스파이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국 내에서 굉장히 반중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데, 조 바이든 아들이 중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은 아마 선거 유세가 진행되면 될수록 아마 약점들이 더 많이 노출되고 그러므로 해서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난히 승리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패권 전쟁에 의해서 중국을 사실 뭐 괴멸 수준으로 몰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중국의, 특히 중국 공산당의 약화 또는 해체, 이와 같은 것이 아마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의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바로 이것이 원래 말부터 내년 초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끌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국제적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 정세를 잘 활용해서 문재인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보니까 그 YTN 의뢰로 리얼미터 여론조사 조금 전에 아마 여기 발표된 거 보니까 추미애 씨 그 아들 서신호란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아무튼 뭐 통계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4.4% 하락한 걸로 나왔어요. 이렇게 엄청난 악재가 터지는데도 야당이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아직도 민주당이 정당 지지도에서 33.4%고 국민의힘은 32.7%, 아직도 민주당이 이제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참 기이한 현상입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조국에 의해서 추미애 참이 이제 아들 논란 가지고 이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수 언론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데도 아직도 물론 4.4%는 하락했다고 나왔습니다만은 민주당 지지율이 아직도 국민의힘보다 야당 같잖아요. 야당이라 그런지 모릅니다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야당의 역할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지금까지 이런 엄청난 악재가 나오고 이러는데 이거를 투쟁 동력으로 제도권 내에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야당 때문에 나라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것을 반영하는 이야기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 교포들이 전화가 몇 번 오셔서 뭐 다른 것보다도 미 백악관에 청원 사이트에 문재인 대통령을 한미동맹을 지금 파탄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뭐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체포하라는 정도의 워딩으로 85만 명 가까이 청원이 있고 미국 백악관 청원 역사상 가장 많은 수라고 그럽니다. 물론 뭐 이게 이제 주요 정치 현안이고 제3국 관련 사안이 백악관에서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흐름이 이게 한미동맹이
균열되고 있다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여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심상치가 않다면 우리 당도 예의주시하면서 이 문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교포들이 이렇게 좀 나라 걱정을 우리 서울에 있는 시민들보다 더 예민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지금 추미애 이슈에 묻혀가지고 은근슬쩍 지난주에 살짝 보도는 됐습니다만은 전교조 법의 노조와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대법관들이 잘못된 판결을 내린 이후에 앞으로 그 교원 임용을 하는데 각 시도당 각 시도에 교육감들이 이렇게 개입을 하는 그런 임용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공표해가지고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좀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도 좀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현행은 1차 실기 시험 50%, 2차 수업 실기, 그 다음에 면접 기타 내용을 50%, 그래서 필기 시험 50하고 다른 뭐 실질적 수업 가르치는 능력이라든지 면접 내용을 보고 국가에 대한 그런 확실한 국가관이 있는지 이런 걸 윤리관 같은 걸 보고 50대 50으로 선발했는데 앞으로는 교육감이 이거를 좀 자율적으로 좀 변경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1차 시험에서 필기 시험에서 원래는 선발 인원의 1.5배를 뽑은 다음에 면접을 하는데 그것도 뭐 교육감 마음대로 2배를 뽑을 수 있고 3배도 뽑을 수 있고 또 수업 실기 인원은 안 하고 그냥 면접만으로도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서 면접 점수만으로도 뽑을 수 있고 이거는 우리 젊은이들 영혼을 교육하는 국가관과 역사관을 윤리관을 교육하는 교원을 뽑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처럼 시도당 교육감들이 편향된 이념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14군데가 좌편향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추미애 아들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은근슬쩍 그냥 묻혀가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이야기를 우리 당에서 안 할 수가 없겠더라.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논평을 한번 세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젊은 애들 3, 40대 특히 전교조 교육 영향을 많이 받는 40대까지는 역사 왜곡으로 잘못된 국가관 교육을 받고 편향된 성향을 다소 반헌법적인 그런 주사파 세력들 이야기가 나와도 큰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는 이런 아주 잘못된 흐름을 이렇게 더 제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마지막 유사 전체주의와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제도적인 적화 전략이 은근슬쩍 이렇게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치 중립적이하려는 교육 현장이 지난번 전교조 법의 노조와 이혼 판결에 의해 가지고 아니 그 좌편향 성향을 가진 시도당 교육감들한테 교원 임용 우리 젊은이들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국가관 역사관을 심어주는 교원 임용에 있어 가지고 잘못된 사상이 투입되는 이러한 임용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국회에서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따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단은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니까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당은 이 문제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전면적으로 반대한다는 제 생각에는 슬로건을 걸고 투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보이지 않는 건 대한민국 적화 전략의 조그만 하나의 지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헌법 개정에서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 문제 또 지방자치경찰 문제 해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둥을 파괴하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저는 반드시 우리 당에서 세게 논평을 내서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 건전한 헌법 정신 국가관을 파괴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사로 임용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 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스웨덴이라든지 북유럽 국가들 그런데 몇 군데 빼고는 가계부채 비율이 대한민국이 아마 제일 많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이라든지 영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많은 걸로 나오네. 제가 여기 통계를 보니까 이게 이제 국제결제은행 BIS하고 국제금융협회 IIF에서 통계를 나온 건데 한국이 지금 저 GDP 대비 가계비 지불이 97%, 영국이 95%, 그 다음에 미국은 84%, 선진국 평균은 73.2%랍니다. 그 북유럽 그 과도한 복지 모델을 하고 있는 좀 저 복지 개념 구조가 다른 나라를 빼면 대한민국 1등이라고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하고 이 저 가계부채 비율이 대한민국이 뭐 거의 이제 재정 건전성을 뭐 거의 좀 아주 악화시키는 이런 수준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은 이건 안 된다는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그 안보면에서 좀 터지고 있는 게 그 최종본 외교부 차관이 미국에 뭐 가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 회의를 하고 동맹협의체라고 국장급 실무회의를 정례화해서 개최하기로 했다 했는데 미국 국무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 실무자급 대화를 하는데도 엇박자가 나고 우리는 하기로 했다고 그러고 미국 국무부는 합의한 적이 없다. 그래서 뭐 동맹외교 협의체라고 해서 이름까지 지었다는데 스티브 비건 이 국무부 부장관은 토론 과정이 지금 언제 합의된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실무자 레벨까지 되는 엇박자가 나는 이런 한미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쪽은 계속 그 뭐 주한미군 기지 반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심기를 건드리고 미국은 제가 듣기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문제 그리고 한미일 3국 협력하는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엇박자를 내고 있고 특히나 그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일본과 호주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방안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자꾸 뭐 주한미군 기지 반환하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어떻게든 좀 우리 안을 가지고 관철시키려고 하고 또 전시적 작전 전환권 좀 빨리 좀 달라고 한다든지 유엔 사령부 향후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계속 외교적으로 헛박자가 나고 있고 또 최근에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주사파 인사들 국무위원들 중에 일부 또 국회의원들이 한미동맹 평화 발언하고 맞물려 가지고 미국에서는 아주 불편하게 지금 계속 실무자가 가든 차관이 가든 뭐 이게 대화가 신뢰성을 가지고 되지 않는 수준까지 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무 걱정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이나 호주, 또 인도 이렇게 미국과 동맹 체제를 굳히고 있고 대만은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정부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사드 배치 문제도 이제 중국과의 삼불 협정 문제 이거를 좀 저희들이 미국 쪽으로 빨리 가져가고 MD 문제에 참여하면서 이제 반중 전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런 외교가 안 되면은 한미 동맹은 파탄날 지경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까지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미국이 고민 끝에 내놓은 쿼드 플러스 3 일본, 미국, 호주, 인도의 그런 아시아판 나토 안보협의체에 지금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참여해달라는 이러한 큰 흐름에 있어서 실무자들은 회의가 가지고 12차례나 회의는 참가하면서 눈치 보고 이런 현상은 이제 안 되겠다. 회의를 가면은 우리 국익을 당당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적극 참여 의사를 우리 또 해야 되니까 물론 뭐 청와대의 기류가 그렇지 않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밑에 실무자들이 외교부가 힘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는 뭐 저도 너무 잘 알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가가지고는 정말 한미동맹 정말 어려워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은 주한미군 철수에 없어서 감축은 뭐 99%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분위기라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자료를 읽고 있고요.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당이 뭐 제도권의 전장입니다만은 이런 목소리를 그래도 범위 내에서 전달을 해드리고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공화당 상근 최고위원 임지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공화당 당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최고위원님들 모두 한 자리에 있는 모습을 일주일에 단 한 번 바로 이 시간에 보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정치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관련되는 이제 그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었는데 너무 일주일에 한 번뿐인 시간이 소중해서 우리 당에 대한 얘기 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기자회견 때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걸로 믿고 싶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공화당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추미애를 구속하라, 사퇴시켜라 라는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광화문 광장에 대형 애드벌룬에 추미애를 구속하라를 띄우려 했으나 그것은 또 부당한 경찰의 방해로 저지당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앞에, 대한민국 국방부 앞에서는 추미애를 구속하라는 그 우리의 정치적 메시지를 당당하게 대형 애드벌룬을 띄우는 것에 성공시킴으로써 그것을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우리 공화당이 그 국방부 앞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삼아서 국회 앞, 여의도 국회 앞에 추미애를 구속하라는 애드벌룬 띄울 수 있어도 참으로 굉장히 강력한 우리의 수단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실패했다 해도 이제 국회 앞에도 추미애를 구속하라를 국회의원들 그 소용 안 닿는 사람들 앞에 띄워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한 지금 이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회를 지켜보시는 국민들이 지금 실방 참여자 수가 51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510이 아니라 1000, 만, 10만이 동시에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회를 실시간으로 봐야 되는 그런 과제와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또 우리 공화당 공식 카페에 네이버 회원가입을 아직 할 줄 몰라서, 네이버에 로그인을 할 줄 몰라서 우리 공화당 공식 카페를 통해 쏟아지는 중앙당의 모든 공지들, 중대 사안들, 당의 입장들 이런 거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러시는 우리 당원님들이 아직도 너무 많으신 상황, 현실에 처해 있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는 맨날 모바일 전사 돼야 된다, SNS 능통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포기할 수 없는 너무 중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박따박 한 걸음 한 걸음씩 할 줄 아시는 분들은 그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 당의 자산임을 스스로 느끼시고 그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것을 뭐 중앙당에서 뭐 교육기회가 있겠지가 아니라 할 줄 아시는 소셜미디어를 다룰 줄 아시는 한 분이 스스로 교육 강사라고 자처하시면서 그것을 옆에 동지들 돕고 가르치고 하는 게 그게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맨투맨으로 특히 지금까지 비대면이 강조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비대면,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급격하게 변화됐다는 말을 이곳저곳에서 너무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공화당에서 강조되어야 하고 보완돼야 되는 홍보, 그리고 또 온갖 분탕 세력들을 대응하는 법무, 이 부분에 대한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또 당의 대응, 이런 것들이 절실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말 동안에 제가 주말 금요일 해서 이제 청년 선생님들 몇 분도 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분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고3 선거 연령이 하향됐는데 18세 그 고3 청년들이 또 충청도 지역 쪽으로 몇 분 정도 이제 모이기도 하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앙당과 지도부에서는 이 청년 조직을 어떻게 같이 연결시켜서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 고3들 그 선거 연령이 하향된 현실에서 이 고3들을 우리가 한 명, 두 명씩 지금 우리 공화당에 다가오는 이 소중한 인적 자산들을 어떻게 연대화시키고 어떻게 강화시켜 줄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청소년의 날도 정하고 청년의 날도 정하고 해서 이렇게 그들의 만남과 그들의 조직화를 정례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지도부가 맡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리는 연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이 우리 공화당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 공화당을 너무 알고 싶은데 지금 당원님들께서 지도부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고 모교 전략회의 때는 최고위원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또 몇 분 또 더 보시고 그래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미리 실망하신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야, 전략회의라면서 몇 명 말씀하시고서는 그게 다야. 그래서 거기서 전략 나 하나도 못 들었어.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말에 기겁을 해서 또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요 공개회의 전에는 비공개회의가 있고 또 이 공개회의 이후에는 또 비공개회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손발 내두르면서 행동하는 그런 전략과 그런 방안들에 대한 논의는 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이 공개 회의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에서는 지금 이 공개회의를 통해서는 당의 큰 방향들만 전하고 있음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모르기 때문에 하는 불필요한 오해, 모르기 때문에 하는 부당한 오해 이런 거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네, 당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한번 백신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대선 광고에서도 미 대선 전에 백신이 나온다라고 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기업들의 백신 개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중국 폐렴과 관련돼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고 하나는 백신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치료제는 이미 걸린 사람을 치료를 하는 것이고 백신은 몸에 항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 몸에 항체를 만들어서 외부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물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 투 베니핏 레이쇼가 한 0.4 정도만 돼도 즉 위험도에 비해서 효용성이 반 이상만 돼도 아마 긴급하게 사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실제로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숫자가 죽어나가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제 주요 제약회사들의 목표는 지금 급박한 목표는 백신을 만드는 겁니다. 백신을 만들어서 투약을 해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면역 능력을 가지고 중국 폐렴에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 폐렴 같은 경우에는 RNA 바이러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 질병이기 때문에 뮤테이션이 그러니까 변이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에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정확하게 타겟을 할 수 있는 물질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될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들어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던 백신이 영국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잠깐 임상이 중단이 됐는데 물론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임상 3차에서는 이제 특히 대규모 인원을 실험을 할 때는 가끔씩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이제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제 유한양행이나 몇 개 이제 K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백신 문제를 다가갈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백신을 만드는 회사, 대표적인 회사들만 보면 글락소스미스앤클라인이라든지 또 일라이 릴리, 바이오엔텍 이런 유수의 기업들이 만드는데 그 기업들이 만드는데 펀딩이 들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인상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본인들이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인간에게 피해를 적게 미치고 효용성이 좋은 백신 후보군, 그러니까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후보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펀딩이 들어가는 겁니다. K 백신을 만들겠다고 함부로 백신을 만들어 본
경험이 많이 없는 회사에서 만들다 보면은 돈만 쓰고 오히려 인체에 위험한 어떤 리스크를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GSK에서 위탁 생산을 맡긴 곳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면은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은 가장 최근에 들었던 때가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사유에 있었던 그 삼성 경영권 승계에 관련돼서 삼성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그리고 바이오로직스에서 회계 부정을 통해서 돈을 끌어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 사람들이 그 위탁 생산을 한다라고 할 때 크게 보면 반대 기류가 두 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는 정치 쪽에 이제 미친 사람들은 야 이거 경영권 승계하려고 돈 끌어모으는 거다. 또 하나는 완전 그 나블한 완전히 새로운 백신이나 이런 프로틴들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당신네들이 왜 그 하청을 하냐 쉽게 얘기하면 왜 남들 제약회사에서 다 가지고 들어온 거를 만드는 역할을 하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반대를 했었고 실제로 회계부정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사건은 말도 안 되는 그냥 덮어씌우기였죠.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밥을 열심히 먹여서 키우고 있는데 거기서 이상한 짓을 하겠습니까? 실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액에 있어서는 세계 1위입니다. 단일 기업에서는 세계 1위로 가 있고 GSK도 자기네들이 명운을 걸고 만들고 있는 백신의 위탁 생산을 만들 정도로 품질 관리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철저합니다. 이런 그 박근혜 대통령께 씌워졌던 많은 그 오해들 그리고 잘못된 정보들이 이런 그냥 사람들의 심리를 흔드는 그냥 들어서는 복잡해서 모르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준다라는 식으로 해서 흔들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이 대선도 다가오고 많은 이제 혼란스러운 정보들이 한동안은 이제 혼재할 것 같습니다. 중국 폐렴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빨라도 내년 3월 이후, 그러니까 내년 봄은 지나봐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안정적인 백신 후보군이 나오고 대량 생산은 매스 프로덕션은 적어도 그해 6월, 내년 6월 이후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 7일 월요일부터 9월 13일 일요일까지의 서명대 운영 현황입니다. 송파구 1팀이 서울에서 잠실 세내역 갤러리아 팰리스 상가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산팀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매일 서면 영광도서 앞, 로타리 국민은행 앞, 범일동 자유시장, 서구 충무동 로타리 당사, 초읍 어린이대공원, 부전동 부전시장 농협 앞에, 동래 전철역 1번 출구, 기장시장, 북구 덕천 6호 아울렛, 범일동 자유시장 건널목, 서구 충무동 로타리 당사, 북구 구포시장 앞, 광복동 롯데리아, 장림시장 국민은행, 구포시장 앞, 범일동 자유시장, 자갈치시장 앞에서 서명을 하셨습니다. 특히 9월 13일 일요일 부산에서는 시당버스가 서구, 진구, 동래구를 통과하는 109km를 홍보 투어를 하셨습니다. 대구입니다. 그저께군요. 9월 10일 토요일 대구시당 청년팀이 1인 시위, 피켓 시위 등을 두류공원에서 했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그리고 9월 12일 토요일에는 달성군 화원장과 형풍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북 도당팀이 9월 12일 토요일날 경북 영천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라지킴이 봉사단이 마포역 청소 공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명 인수가 총 2,560명, 일반 당원 372명, 책임 당원 98명을 받아 총 당원이 470명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지방시장 같은 경우에 대목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시도당에서는 서명 활동에 독려를 좀 해주시고, 서명 활동을 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이제 서명을 해줄 의사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꼭 한 지역에 속해서 서명을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이제 내가 움직여서 가서 도움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구 성서지방의 당원 한 분이, 시동이라고 하는 당원 한 분이 한 10명의 책임 당원을 개인적으로 받아오셨더라고요. 당원 그 접수증, 그 당원 입당원서를 받으셔가지고 자기 가족, 그리고 뭐 시누이, 며느리, 그리고 일하는 그 거래처 직원분들을 해서 받아오셨더라고요. 당원분들도 당원 배가 운동을 서명대를 통해서 직접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당 카페에 들어가 보면은 그 입당 원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운받으셔서 한 번씩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재섭입니다.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또 우리 당원분들을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정말 나라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살아오는 이 과정 중에서 이렇게 혹독하고, 이렇게 지금 통제받고, 이렇게 자유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평범하게 대한민국이 지금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배부르고 따뜻하고 형제들과 오손도손 잘 살았습니까?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도 제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당원 동지분들의 사실은 영업을 한다든지 모든 지금 경제가 폭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분들이 지금 영업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전화번호 책 같은 이런 영업 마인드를 좀 가지고 우리 공화당 당원들끼리라도 좀 이렇게 공유를 해서 서로 영업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한번 만들어서 전국에 좀 배포를 해서 저희 당원들끼리 좀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인터넷에 보면은 정말 가격 경쟁력에서 최저가다 뭐다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 최저가의 물건을 사는데, 그거보다 우리는 당원분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더 주고 살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애당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도 멀지 않았는데 추석 명절에 서로 우리 당원분들의 그런 선물이라든지 판매라든지 농산물, 지금 일부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거를 불평을 삼지 마시고 우리가 좀 개방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공화당의 도움을 받으면 그만큼 우리 공화당에 기여를 한다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고, 택배비가 조금 비싸서 이런 토를 달지 마시고, 택배비가 비싸도 우리가 그거를 구매해서 우리 당원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원분들의 지금 어려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애국도 하고 돈이 있어야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번 한 번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 공화당의 이런 단단한 결정체의 정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심을 잃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데 한 가지 한 가지 해나감으로써
우리 공화당이 더 결실을 맺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저희가 참 이런 암흑의 시대, 정말 겪어보지도 않은 시대, 정말 이런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될 줄은 저희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허구고 거짓말이고 이들이 하는 얘기는 모든 게 공포정치고 이제 공포정치를 넘어서 지금 계엄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 폐렴이라는 이 참 감기마지도 못한 이런 폐렴 병을 가져와 가지고 대한민국을 통제하고 9시까지 영업을 해라, 몇 시까지 해라, 문을 닫아라. 예, 우리 대한민국 자유에 대한 걸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에 한 명씩 우리가 돌아가셨다고 보면 됩니다. 우한 폐렴으로 지금. 그러면 360명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지금 자살하는 인구가 하루에 30명씩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자살하는 인구는 왜 방송에서 안 내보냅니까? 그것도 마포에서 1명, 성동구에서 1명, 상계동에서 1명, 대구에서 1명, 부산에서 1명 해가지고 30명을 방송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이게 공정하고 평등하고 우리가 바라는 왜 자살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소상공인이라서 버티다 못해서 부도가 나서 자살을 했는지 어떻게 자살을 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이들이 못하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움츠러들으면 안 됩니다. 자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공화당을 알릴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이런 아이템을 짜내면 됩니다. 그것이 뭐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지역신문에 광고를 낸다든지 우리 공화당 당보를 지역신문 각 지휘국에 우리가 누워서 배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당보를 찍어내서 우리가 다 돌리는 데도 있습니다. 모자라는 데도 있습니다. 재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만 부를 배부를 했는데 모자르면 또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뭐냐? 사회 곳곳에 지방 곳곳에 안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배포하는 과정을 조금 심사숙고해서 각 지역 시별로다가 각 지국에 신문에 넣으면 한 장당 13원입니다. 만 장을 넣는다면 13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도 한번 발휘해 보시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투쟁해온 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우리 공화당의 정당으로서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하나를 성취해 갈 때 그 우리 성취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이제 우리가 서명대를 가동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우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전국에 지금 장이 서고 있습니다. 5일장이든 7일장이든 그러면 그런 곳에 가셔서 우리 홍보도 좀 하시고 서로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공화당을 알리고 전국에 진짜 홍보할 수 있는 또 이 기회가 됩니다. 국민들이 이제 많이 깨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난 것입니다. 왜냐? 사회주의 중국이나 북한이나 베트남이나 그곳에 다른 우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정당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공산당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국민의힘당인가 그들은 지금 같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하고 지금 우리한테는 주어진 게 우리 공화당 마지막 대한민국 살리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당원님들 힘을 합해서 조금 더
분박하고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고 와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가게나 회사에 재정적으로 힘듦을 겪고 계시는 국민과 소중한 동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김태수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일은 외반, 이인 위본과 결초 보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당태종은 국가 시책을 이인 위본으로 내세우고 나라를 다스려 치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치세인지 난세인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치세가 아니고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통처럼 어수선하고 난리통에 있는 난세라고 봅니다. 그 당시 당태종은 정적인 위징을 내세워 지혜롭게 인재를 등용하였는데요. 그때 위징은 당태종께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인 위본. 그러면서 순자가 얘기한 말을 응용하여 당태종께 말씀을 들었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물은 백성이요 지금의 국민이요 배는 임금이요 왕이요 황제요 지금의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물은 배를 띄웁니다. 물이 잔잔하면 배는 순항을 하게 되지만 국민을 힘들게 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배는 전복이 된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또한 난세에 우리 국민들은 이 정권을 믿고 그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합니까? 그 배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치세가 아닌 잘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현실이 아닌 전쟁통처럼 어수선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치세가 아니고 난세에 우리 공화당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공화당은 앞으로도 전진할 것이며 투쟁하겠지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혜롭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국에 난세의 이 시국에 그 옛날 선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나를 다스리는 임금, 왕, 황제 지금의 대통령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먼저 중요하고 두 번째는 토지, 땅이 중요합니다. 그 나라와 국가와 토지를 다스리고 경영을 하는 대통령이나 황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한 리더이고 지도자이지만 그분들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경영하는 그리고 국가 아래에 수많은 소모임들, 소조직들이 있는 것처럼 그 분야에 다 조직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현들의 그리고 선조님들의 그리고 타 나라의 리더들의 어떤 교훈을 우리는 본받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인 위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세상이 지금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듯이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어지럽고 질서가 잡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정권은 결초보온해야 됩니다. 국민의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고 국민의 표를 받아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당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결초보온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국민들에게 보온을 하고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들은
그네들에게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결초본 분명히 아는 우리 공화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투쟁을 하고 있지 않나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무릇 결초본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인 위본 결초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 이슈가 되는 이 나라의 어수선한 난세의 이슈가 되는 너무 많은 이슈들이 정말 기사가 되어 나오는데 너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너무 바쁩니다. 우리 광고에 나온 듯이 잠잘 시간도 없고 일을 하다 메인 잡을 하다가도 또 그 일을 해야 되고 생각에 젖어 지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수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고민하고 보내는 이 현재 시각 우리 최고위원님들, 대표님들, 당직자 여러분들, 유튜브 대표님들 얼굴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얼굴이 영환들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오는 여야 기득권자들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사악하고 사심이 가득한 부자인 기득권자들의 얼굴은 기름기가 주르주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각 이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강력하게 전략적으로 다가서서 그걸 국민들에게 전달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오로지 소수의 유튜브 대표님들에게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돼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존경하는 대표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국민의 속, 각 시도당, 도청 안에 있는 프레스센터나 자기가 아는 지인들, 기자들, 여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퍼뜨릴 수 있는 부분은 많이 퍼뜨려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지금 미약하지만 지금 유튜버 대표님들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유튜버 대표님들도 생계가 곤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각에 저와 물론 모든 거의 대다수는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월 수입이 예전에 100%였다가 지금 50%로 뚝 떨어져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할 지경입니다. 그러면서도 목숨의 위협을 또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주, 왕, 황제, 대통령은 정말 결초보온하는 자세로 이인 위본 정말 인재를 잘 동력하셔서 이해를 합니다. 대통령 되셨으면 자기를 도와준 측근을 동료하는 거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어느 정도 동료를 했으면 그 이유는 공익에 맞게, 대의에 맞게 국민을 위한 동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이 정권은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 편만 등재를 함으로 해서 이 난세가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그만두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 장관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외교부 장관이든 잘못하면 그만둬도 사람은 대한민국의 5천명 국민 사람 중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좀 사람을 바꾸어 인재 동력을 탕평증을 치셔서 제대로 사람을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에도 일할 수 있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 생각하기에 자기 편만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 야당, 그 외에 구소정당의 훌륭한 분들을 등용을 하셔서 옆에 두셔서 당태종의 정적이었던 위진이 당태종을 잘 보좌해서 300년 동안 그 역사를 이어간 것처럼 제발 인재를 잘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또 한 주가 지났지만 정말 또
이야기가 많고 말이 많고 소란거리가 많고 마음에 걱정거리가 많은 또 지금 오늘은 무슨 얘기를 또 드릴까 하다가 오늘은 또 내적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뭐 추미애니 뭐니 하루도 잘날 없이 소란거리는 이 나라의 황국은 계속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정립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싸울 것인가를 한번 다시 신발끈 점이듯이 짚고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공자 말씀에 우리나라에 공자왈 맹자왈 많죠. 근데 공자 말씀에 무릇 일이 생기면 소인은 세상 탓을 하고 군자는 자기 탓을 하더라. 스스로에게서 문제를 찾더라.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우파 정당이 우파 국민의 표를 받고 국민을 대변해서 싸우지 못하는 이 한미동맹이 망가졌어요. 경제가 심각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뭐가 어째요 저째요. 문재인이 이 나라를 다 망치고 있어요. 북한한테 퍼주고 있어요. 말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혼수꾼이 너무 많아요. 표를 던지고 그 표에 대한 자신의 책임 없이 자신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 없이 그들에게 표를 던지고 그들이 행동을 하던 없이 자신이 이 나라의 장막 뒤에 숨던 상관없이 그냥 일상 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가락질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자신들이 표만 받아놓고 책임을 지지 않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그들이 국회의 장막 안에 숨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틈바구니로 들어와서 여론을 조성하고 자신들이 직접 발로 뛰고 땀 흘리는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바꾸고 이 나라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 헝그리 정신이 없는 사람들, 국민의 민의를 정말 모르고 행동한다는 것이, 보여준다는 것이 그리고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표를 받고 의심만 되고 또 카메라 앞에서 국회의 장막 안에서만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자들, 그 배에 기름기만, 얼굴에 기름기만 가득 찬 그자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자들에게 표를 던져주고 있는 이른바 원로들, 이른바 국민들, 그런 사람들이 다들 모멘텀, 변화, 그들에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들에게 뜨끔하게 행동을 변화하게 만들진 않고 그저 혼수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꼰대, 나이든 꼰대, 꼰대가 이 나라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변화를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고 우리가 그들에게 맡겨만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대의를 진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대의는 결국 국민에게 나오고 결국 대한민국의 민의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들의 머릿속에 박히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투쟁의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됩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에 새겨들 때 그때 그들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먼저 그들이 뜨끔하고 정신 차리게 만들 수 있는 그 민초들이 만든 정당이 바로 우리공화당 아니겠습니까? 우리공화당을 아직 세모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많은 우파들에게 행동으로 투쟁한다는 것이 그리고 국민들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그 민의를, 그 뜻을, 리더십을 전하는지를 스스로 모범을 보일 때 우리공화당도 바로 쓰고 우파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이끌어간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매주 화요일 4시에 문브레이커스라는 우리 전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안 그래도 내일 이제 아까 박태우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내일 전교조 법외 노조 취소 결정과 지금 현재 전교조의 실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내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공화당은 광화문과 국방부 앞에서 추미애 아들의 특혜성 휴가
진상규명과 추미애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연일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고 인턴 채용 비리 의혹까지 가세되자 추미애 장관 본인은 SNS에 송구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송구하다의 뜻은 두려워서 마음이 거북스럽다입니다. 물론 유체이탈 화법 구사 능수능란한 자라 90% 이상이 거짓이겠지만 그 중에 조금이나마 진정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묻겠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검찰 수사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실은 진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운 것이 아닙니까? 실은 빙산의 일각으로 시작했지만 더 많은 갑질이 밝혀질까봐 두려운 것이 아닙니까? 실은 좌파들의 주특기인 토사구팽이 될까봐 두려운 것 아닙니까? 그 두려운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조만간 현실이 될 것입니다. 권력의 끈을 잡고 정권의 칼잡이 역할을 하면서 이 와중에도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여유 있는 척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대한민국 모든 남성의 숭고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에 대해 황제 갑질, 권력 갑질, 부모 갑질을 한 대가는 조만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고 또 반드시 치르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놓고 추미애 엄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 똑같이 구린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병무청에서 받은 현직 국회의원 자녀 병역 면제 현황에 따르면 총 16인 중 14인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경기 수원 김진표, 서울 종로 이낙연, 충북 청주 정정순, 비례대표 정필모, 경기 안산 상록 전해철, 비례대표 양경숙, 경기 용인 정춘숙, 서울 구로 인영, 충북 증평 진천 음성 임호선, 전남 목포 김원희 의원의 자녀가 5급인 전시근로역이고, 강원 원주 송기현, 전북 익산 한병도, 경기 수원 김승환, 비례대표 김홍걸 의원의 자녀는 병역 면제입니다. 이렇게 총 14인 중 이 중에 5인이 질병명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몇몇은 정당한 병역 면제이거나 질병명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황제 병역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밝히는 것이 참 정치인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시절에 흑수저 장사로 국민을 분열하고 반감을 조장해서 재미를 좀 보더니 앵무새처럼 주구장창 외치던 공정과 정의는 온데간데 없이 금수저 하나 믿고 하나부터 10까지 각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무리 위태로운 상황이라도 정의가 살아있다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아무리 무너졌다 하여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위정자들의 비리가 남김없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관심만이 이를 해낼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매일 눈으로 위정자들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법부는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오직 국민들의 분노만이, 국민들의 목소리만이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고 사법부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삶의 정의와 인간의 선 의지를 이렇게 보물찾기 하듯 찾아야 하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화당과 대한민국은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추미애 장관의 은팔찌 찬 모습을 상상하면서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주입니다. 이기 지도부가 출범을 하고 지금 석 달, 두 달쯤 보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내일이 인천 상륙작전 70주년입니다. 내일 우리는 인천의 자유공원, 메가더 동상이 있는 자유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 공화당 지도부는 인천 자유공원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광화문
기자회견을 3시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당 사무처나 전략이나 정책 쪽에서 우리가 3년 된 정당이니까 3년간의 타임 스케줄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했던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걸 좀 보시면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번 토요일이 9.19 군사 합의, 소위 말하는 반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군사권을 거의 파괴시켜버린 치욕적인, 굴욕적인 9.19 군사 합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8년 평양을 방문했는 문재인 씨가 어떤 행동을 했고 평화가 다 완듯이 국민을 속였던 그 군사 합의가 바로 9.19 군사 합의입니다. 9월 18일 날 저녁에 능라도 운동장에서 모여서 천하의 역적, 천하의 폐륜 정권인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의 DNA를 찬양했던 그날의 역사를 국민들께 알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날 문재인 씨가 20만 평양 시민을 모아놓고 무슨 거짓말을 하고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알리는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벌써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잊어버렸어요. 9.19 군사합의는 거짓입니다. 거짓 평화쇼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속았지 않습니까? 원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하나로 9.19 군사합의의 거짓이 다 드러난 거예요. 토요일 날도 9.19 군사합의 폐기 관련 기자회견을 국방부와 광화문에서 가지겠습니다. 이번 주가 바쁠 겁니다. 목요일 날은 참 추잡하고 추합니다. 주미의 아들 병력 관련 주미의 퇴진 구속 기자회견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주에 3번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이 어떤 정당인가, 지금 70년 맞는 인천 상륙작전 70주년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는 정당 없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조직위원장 1차만 한 분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 오늘 이제 조직위원장 재심의를 합니다. 오늘 9에서 10분 이상 아마 조직위원장이 선정이 되면은 50명 이상이 선정이 됩니다. 조직위원장 선정은 2주에 한 번씩 최고위원회에서 우선 조직강화 특위에서 조직강화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마친 자료를 가지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월요일날 2주에 한 번씩 조직위원장 선임 관련 심의를 하고 2주에 한 번씩 조직위원장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 군데 전화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명단을 대강했는데 벌써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컨택된 분들도 한 25분, 지금 선임된 분 외에 25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0명까지 10월 말까지 100명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선임이 되면은 바로 선정 심의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10월 말까지 100명
또 12월 말까지 200명의 조직위원장. 조직위원장은 여러분도 출마를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의 조직을 관리하고 다음에 출마할 사람들을 또 육성하고 또 서명들을 통해서 서명과 당원 확보를 하고 또 집회가 있으면은 그 집회에 당협별로 참여를 하고 이제는 이제 깃발들이 달라지겠죠. 모든 당협 조직의 깃발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200명의 당협 조직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차량은 200대가 기본 갖춰지는 겁니다. 각 시민단체 차량 외에. 그만큼 당협 조직이 중요하다. 제가 전략에 있어 말씀드렸지만은 당협 조직은 조직의 관리 시스템을 정당의 조직 시스템으로 바꾼과 동시에 우리 당의 재정만 어느 정도 허락이 되면은 당원 한 명의 입당에 대한 당비가 당협의 일부분 당협으로 지원이 된다. 시도당 당협으로 지원이 된다. 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200개 당협의 경쟁체제가 이제 시도당의 경쟁체제를 뛰어넘어서 각 시민단체의 경쟁체제를 뛰어넘어서 당협의 경쟁체제로 갈 때 우리 공화당이 뿌리가 깊어지는 그러한 정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명대가 부산, 대구, 경북, 서울 일부 지역에서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서명데이 정의의 날을 정하겠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서명대의 날은 이번 매주 토요일 날은 전국 서명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은 전국 서명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180군데의 서명대뿐만 아니라 당협 구성이 된 당협의 조직위원장 구성이 된 곳은 매주 토요일 전국 서명 운동을 전개를 이번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전국에 있는 애국 동지들, 애국 국민들은 전국 서명대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사무처에서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명대와 동시에 이번 주는 전국 당원 동지들의 1인 시위를 거행하겠습니다. 1인 시위의 원칙에 맞게 1인 시위를 거행하겠습니다. 어제 광화문과 대구 시당 두류공원에서 1인 젊은 청년들이 자발적인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제 매주 토요일은 전국 서명대 운영과 동시에 전국 당원들이 1인 시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시위 원칙과 1인 시위에 필요한 물품들 각자 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디자인이라든지 구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사무처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19일부터 전국 서명대 가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서명대 운영은 몇십몇 명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10명 이상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서명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모든 동지들은 그 지역에서 1인 시위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당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동지들은 1인 시위와 서명대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3일 집회와 10월 9일 집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부가 좀 더 논의와 논의를 숙고와 고민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번 주부터 전국 서명대 운영과 전국 당원 1인 시위 운영에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사무처 준비가 오늘부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내일 인천 상륙작전 70주년
성전 70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오전 11시 인천 자유공원 메가드 동상 앞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동지들 참여를 하십시오. 단지 기자회견장에는 거지를 두고 인천 상륙작전 자유공원 주변을 1인 시위하듯이 거리를 두고 둘러서시면 됩니다. 기자회견의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화문 기자회견도 참여하실 동지들께서 참여하시되 기자회견장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광화문 광장을 1인 시위 형태로 서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기자회견장에 오실 동지들은 오시되 기자회견장에 모이지 마시고 1인 시위 형태로 마스크 착용하고 또 모든 이 감염 예방 조치, 방역 조치를 하시고 광화문에 10m 간격으로 1인 시위 형태를 통해서 서시면 됩니다. 그들이 악법을 가지고 코로나 계엄을 하지만은 우리는 그 악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기자회견장에 우리 기자회견하는 지도부에 모이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내일 기자회견부터 목요일 기자회견, 토요일 기자회견을 어떻게 법 위반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하는가를 저희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서명대 활동과 당보가 지금 15만 부 발행이 돼서 각 시도당에 갔습니다. 추석 당보 제작이 지금 당보에다가 추석 인사말을 첨부시키는 당보 제작을 빨리 해서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진섭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수첩용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거보다 조금 큰 수첩용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수첩용 당원 확보 다이어리를 빨리 준비를 해주시고 필요하신 시도당에 일정량을 주셔서 항상 우리 책임당원 주머니에는 당보 다이어리가 당보 책임당원 일반 당원 다이어리가 항상 있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당원 확보를 하는 그러한 투쟁도 함께 전개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당 버스 또 우리 당 차량 또 각 시도당 운행할 수 있는 가용 차량에 USB가 전달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1분 혹은 30초짜리 홍보물과 여러가지 홍보물을 합쳤는 동영상이 공카에 뜨지 않습니까? 5분 가까이 됩니다. 이것도 각 장날이나 차량 홍보 시에 스크린이 있는 차량들은 이 홍보물을 활용을 하시고 스크린이 없는 차량들은 차량 홍보를 계속 틀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다 공급을 할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 사무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일정을 보셔서 금요일쯤에 자원봉사 영남권 그 수해 복구, 태풍 피해 복구 자원봉사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원봉사 그 지역 분들하고 또 참여자분들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굉장히 바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 주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 70주년 성전 또 9.19 군사합의 파기 촉구 또 우리 모교 이슈
요 이슈 기자회견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도 광화문에서 하시고요. 인천 자유공원 하시고 와서 광화문에서 하시고 또 9.19 군사합의도 국방부 앞에 하고 광화문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광화문의 기자회견 활용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또 추가로 더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공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공개로.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